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보호직 공무원 시험 대비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제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강의는 여러분 교재 제3장에 있는 2011년도 국가직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제 비중, 출제 포인트와 출제 문제에서 10문제까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집에 패턴이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의 패턴인데 첫 번째가 출제 포인트를 보고 그 다음에 출제 문제를 보고 마지막에 예상 문제 5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잘 점검해 나가면서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비중 및 출제 포인트를 먼저 보면 여기에서 지금 정책론이 7문제, 실천론, 기술론, 법제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정책에서부터 법제까지 쭉 보십시오. 16문제입니다. 15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행정론 1문제, 지역사회복지론 1문제, 조사론 1문제, 학교사회복지가 나왔는데요. 이 학교사회복지, 즉 기타 분야라고 하는데 이 기타 분야에서 학교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학교사회복지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분야에서는. 자, 한번 보죠. 정책론에서는 현금급여, 사회복지 제도적 관점. 자, 사회적 배제라는 것이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사회적 배제 잡아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외국의 사회복지 역사. 역사 문제는 꼬박꼬박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영국의 역사나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가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신우파, 그 다음에 공적연금의 재원조달 방식에 이제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부가 방식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적립 방식보다는. 자, 실천론은 윤리강령, 약방의 감초죠. 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집단사회복지 실천, 사례관리의 특성. 사례관리도 약방의 감초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자, 실천기술론은 이제 실천 모델이 있고 실천 기술이 있는데 자, 대개 이제 우리가 기술론 파트에서는 모델 문제와 기술, 기법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법제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적용법률인데요. 지금 현재는 복지 26법입니다. 복지 26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25를 26으로 고쳐주시고요. 근데 조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26번째 법률이 있겠죠. 26번째 법률이 바로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리자입니다.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냥 지원 법률을 할게요, 여러분. 자, 이것이 26번째 법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 11월 달에 시행을 합니다. 시행이 한참 남았죠. 예. 그러니까 법률은 2014년에 제정이 됐어요. 2014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이것이 2015년 11월 달에 시행되기 때문에 자, 복지 26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럼 맞아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26번째로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복지 26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면 안 돼요. 복지 26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네, 시행이 한참 멀었다니까요. 따라서 규정되어 있다, 26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맞지만 26법을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행되고 있는 것은 25개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26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요.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장애인복지법, 약방의 감초, 노인학대도 약방의 감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주 이제 특이한 게 나왔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때 한번 등장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 본론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이 연기준 예산이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행정론 파트에서는 예산 모형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기준 예산이 잘 나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도 등장이 됐는데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복지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로는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내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요.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뭐 표집 방법과 조사 방법, 그
그 다음에 조사의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사론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출제 비중하고 출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고요. 이러한 것들이 쭉 출제됐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자, 파이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정책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론, 기술론, 그 다음에 법제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치는 영역이 자 16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항상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문제 분석으로 들어가죠. 자, 출제 문제 분석 1번에서부터 10번 문제까지 살펴보겠는데요. 1번 문제는 사회복지 급여 형태 중에 현금 급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현금 급여, 현물 급여, 바우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하는 급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책의 목표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랬는데 현금 급여는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율성이 낮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오용과 남용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오용과 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율성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운영할 때 운영 비용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높다라고 해요. 자, 운영 비용은 계좌이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적게 들어서 운영효율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틀렸죠? 높일 수 있다가 아니라 목표율성이 낮습니다. 현물급여에 비해 끊어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운영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운영효율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있죠? 소비자 주권주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것을 소비할 것이냐. 그래서 소비자 주권의 원칙, 주권의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다. 이 말은 낙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낙인이 없다. 그래서 현물급여보다 조금 더 우월한 부분이 바로 낙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자, 현물급여로 볼까요? 현물급여는 자,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현금급여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목표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목표율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거죠. 정치적 지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은 낮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급여 성격이 있는 거 보죠. 바우처, 증서, 이용권 다 동의어인데 그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것. 자, 복지26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26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건 수정했던 겁니다. 법제론 문제 수정한 것인데 자, 3번 지문을 수정했어요, 제가. 원래는 뭐였느냐면 이거였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근데 그게 복지26법에 포함이 됐거든요. 이후에. 그래서 제가 3번 지문을 바꿨고요. 자, 뒤에 있는 것은 볼 필요 없어요.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이나 장애,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자,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 법률인 복지25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에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보호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복지26법이 있어요. 복지26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사회보험법을 잘 기억하세요. 네, 5대 사회보험법이 이제 나오면 복지26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 건, 연, 고, 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요양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에서 자, 처벌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처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좀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었죠.
네, 처벌이 들어가는 법률은 안 돼요. 처벌이 들어가는 법률은 모두 4가지예요. 가정폭력 처벌 들어가는 거 있고요. 성폭력 처벌 들어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처벌 들어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정된 게 뭐죠? 아동학대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아동학대요. 자, 이렇게 4가지의 법률에 처벌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 법률이 나오면 이제 복지 26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처벌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는 처벌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돼요. 이거는 되지만 처벌이란 말이 들어가는 법률은 안 된다. 청소년 들어가면 안 된다. 청소년 기본법이 있었죠? 청소년 네, 보호법도 있고요. 청소년 복지지원법도 있고요. 청소년 활동진흥법도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청소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용촉진은 고령자 쪽에 하나가 있고 장애인 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촉진 들어가는 법률은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2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이 복지 26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이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